네, 박창정 변호사와 함께 전국 해법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 보셨죠? 뭐 봉숭아학당이라는 말이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진행 중인 사태, 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제2 회부, 그러니까 네. 거부권 행사에서 비롯된 이 파동은 네, 일파만파라는 네 글자가 떠오르네요. 아. 저 바다 한가운데서 네,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파랑을 하나 일으키니까 네. 연하로 올수록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고 연속적으로 파랑을 이는 것이다. 그 원인은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폭탄을 쏟아냈다. 그 핵심은 야당을 비롯한 국회 전반. 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연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네. 평소의 감정 앙금 이것이 이제 대폭발됐다. 네. 그래서 이 사태가 본인은 사퇴를 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파만파가 됐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문민시대 이래의 5번째 대통령인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자기 당 소속의 원내 지도자, 당 대표가 됐건 원내대표가 됐건 네. 총무가 됐건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걸 네. 뭐 싸운다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자관 이런 큰 싸움판이 된 경우는 뭐 제가 결과적으로, 처음 경험을 해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예. 싸움판이 돼버렸어요. 예. 국무총리를 네, 김영삼 대통령 때 초기에 국무총리가 이회창 총리가 대통령 뜻을 거스린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네, 그때 임기 4개월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러놓고 굉장한 호통을 쳐서 말이지 격앙돼-가지고 네, 너 그만두라 이래갖고 그날로 사표를 받아버렸어요. 네. 그런 일은 있었는데 근데 이거 1대1로 맞닥뜨리가 한 게 아니고 공모의 석상에서 예. 한 거 이것은 초유의 일인데 이게 예. 문제는 오래 계속될수록 네. 언젠가는 이게 일단락이 되겠죠. 어떤 네. 형태로 되든지 간에 시간이 끌수록 나중에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가 원수 알겠습니다. 박근혜 예.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더십의 손상이 더 크지.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하면 좀 거시기 하지만은 일개 국회의원일 따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일개 예. 국회의원. 그 160명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대통령하고 싸움을 붙는데 대통령이 이게 갚는다. 갚는다. 경상도 말로 네, 예.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예, 시비를 이렇게 그렇지. 가리기 어른이 위해서. 시비를 건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 되면 어른이 손해를 본다. 알겠어요. 예. 어쨌든 그 진앙지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서 일파만파 지금 계속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여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함께 가는 것이 집권당 아닙니까?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회의라고 하는 그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유승민 최고위원한테 계속 사퇴를 압박하고 이 제지에도 안 들으니까 김무성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회의가 아수자장이 된 그 와중에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집권당의 이 모습 또는 우리 정치의 이 수준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대통령이 가장 이 손상을 입는다 지도력. 네. 그러나 직접적 피해자는 국민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고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고 국면만 떼놓고 네. 새누리당 내에 어제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예. 막말하는 요것만 떼놓고 보면 저는 예. 김무성 대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물론 이 근본적으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이게 박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네. 이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 대통령이 쉽게 결자하지 않는 이런 마당에서는 누군가가 네. 크게 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따질 것은 추후에 따지더라도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당장은 이 내분 수습의 정당 쪽에 새누리당 쪽의 책임자는 김무성 대표예요. 그렇죠. 예. 저는 김무성 대표가 왜 대통령 면담 신청을 안 하는지 그 왜 면담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지 네.
김무성 대표야말로 자리를 걸고 지금은 9시 57분이니까 너무 늦었지만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토요일이라도 청와대 가가지고 네. 나 각하 만나겠다. 만나 주십시오. 이러면 안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면 그것이 굉장히 또 사건이 되지요. 그러겠죠. 예. 그게 자기가 온몸을 던져야지 뭐를 계산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권당 대표인 김무성 그러니까 대표다. 어제 봉숭아 학당 예. 사태를 맞이해서 그걸 네. 사전에 예방을 못했다 한다면 네네. 본인이 회의 중간에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후에라도 이걸 해결의 근본 방법은 이게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요. 판단한다면 그러니까 이 1호 당원이지만은 예.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이니까 그거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대통령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러서 밤을 새서라도 얘기해서 유승민 대표를 설득을 하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한쪽을 설득을 해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왜 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설득은 제가 보기에 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만일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네. 유승민 원내대표 설득은 두 번째고 대통령 네, 설득이 대통령부터 먼저예요. 설득해봐라. 네, 대통령이 먼저예요. 각하 앞으로 당청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두 사람이 합의해서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것이 납득할 만하면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거 쉽지요. 물로 세우게 한다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해결해야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를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지금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일석삼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도 집권당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 귀를 경청하는 대통령이 될 거고 김무성 대표도 이 어려운 국면에서 대통령과 담판한 집권당 대표가 되니까 또 칭찬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니까 이거야말로 윈윈하는 거네요. 무성대장이라고 해서 무대라 그러잖아요. 네. 키도 크고 스케일도 커 보이는데 네. 이번에는 보니까 이거 눈치꾼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제 예. 중학교 직계 후배인데 제가 뭐 아주 절친한 사이지요. 네. 그러나 공개적으로 네. 내가 용기와 심지를 가지고 음. 내일부터 아침 일찍부터라도 생각을 바꾸라 이거 이 국면에 네. 어떻게 하고 이 7월 6일 제 국회법 개정안 이 제2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그때까지 뭘 기다립니까? 그게 그러면 그날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럼 그날 이후에는 좋은 일이 생깁니까? 캄캄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그걸 대통령 설득을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말리는 사람.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김무성 대표가 간절히 면담 신청하는 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만일 그렇게 나온다면 난 대통령께서 이 대문을 열고 알겠습니다. 마음도 예. 열고 김무성 대표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이병기 실장만 어정쩡하게 해갖고 그 사람에게 모든 화살이 가게 하는 이것도 잘못된 상황이고. 그러네요. 예. 이 길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길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 지도자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 그걸 쫄라가 앞서 따라가면서 나를 따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다들 이 여권 상황을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이때 누군가가 길을 열어주고 불을 밝혀주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한테 한번 해보라 이 말씀이죠. 알겠어요. 뭐 방송 봤으니까 뭐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 좀 전에 아니 그 뭐 이 대통령 비서실장만 어렵게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국회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아주 거친 또는 거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장면 중에 보면 이른바 그 3인방과 관련된 대목도 나옵니다.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그 대목도 나오는데 잠깐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간에는요 비서실장이 청와대 3인방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한간에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걸 저 이상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고 무슨 보고든지 드릴 수 있고 아직까지도 그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그런 사실 없습니다. 3인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 자괴감을 느낍
예,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불려나가서 3인방 자기 밑에 한참 아래에 있는 이 새 비서관 얘기로 저렇게 공격을 받으면 참 명구스럽겠어요. 예. 어제 그저께 이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네. 저 문제를 다루었어요. 아, 그래서 이병기 실장은 아예 사표를 내든지 그러니까 3인방에게 이게 차단당하고 왕따당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도 이 칼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문제는 이게 참 곤혹스러운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통과 공감이 임기 중반을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까지도 예. 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런 소리까지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네. 청와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죠. 예. 전혀 모르고 김기춘 실장 때 일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것도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 네. 그 이병기 실장은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은 역시 그 진원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으로 볼 때는 네. 바깥에 그런 소문이 나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네.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따져봤을 때 누구 눈에도 대통령이 과거와는 달리 소통과 공감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정황을 보이면 그런 네. 소문도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유승민 사태가 나고 이런 일까지 이게 꼬이게 됐다 이거죠. 아, 그 저는 예. 아까 김무성 대표가 나서야 된다 하는 것은 네. 당 쪽의 얘기고 이 말은 다시 당사자인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대통령께서 김무성, 유승민 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유승민 씨를 먼저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버겁다고 생각하면 김무성 대표를 먼저 불러가 네. 네. 하든지 해서 거기서 결자 해지를 하셔야지요. 이거를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뭐 7월 6일 날 제2에 붙인 그 이안이 어떤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아마도 폐기 처분되라고 보는데 예. 난 다음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할 거 아니냐. 최근 여론조사도 네. 대구 쪽 민심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앞으로 며칠을 그냥 이 파도 치는 대로 떠맡길 일이 알겠습니다. 아니다 예,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 여론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저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갤럽이 6월 30일과 7월 2일 사이에 한 조사인데요. 보면 사퇴해야 한다가 31%, 사퇴해서는 안 된다가 36%입니다. 이것만 보면 팽팽하거나 또는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죠. 그런데 새누리당 정당 지지로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는 사퇴해야 한다가 45%고 사퇴하면 안 된다가 26%입니다. 무응답 있잖아요. 거기. 지지층 중에 무응답은 또 있죠. 그리고 지지층 아닌데 무응답이 굉장히 많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중에서는 56%가 사퇴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다 정당 지지와 연관되어서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석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탈당해서 야당 갈 거가 아니라면 1차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의 여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 대구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 지역 여론이 1차적으로 좀 중요할 텐데 이쪽에서는 역시 사퇴 쪽이 좀 높다. 이 점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말씀을 고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사태도 국론 분열로 가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아주 삭막해지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 고 박사님 이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자 말씀을 빌려가지고 네. 유승민 원내대표는 나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국가에 혼란이 온다고 한다면 네.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네. 군자지도다. 공자가 말씀하셨으니까 네. 내일이라도 예. 결심할 수 있으면 하라고 내가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내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친박이 네.
홍위병 달라들듯이 이건 찍어가지고 정계까지 은퇴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런 발언까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자존심도 있고 예. 내가 그렇게까지 뭘 잘못했느냐 이런 그래서 이제 버티기로 억하지심이 들어간 있어가지고 거예요. 예. 이게 사태가 더 악화돼 버렸는데 지금 그 말은 제가 일주일 전에 한 그 얘기는 지금도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첫째는 당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나서야 되고 예. 그것보다는 대통령께서 나서시라. 나서야 된다. 예. 이 사태를 그냥 놔두면 이 문제까지도 지금 정치적으로 쫙 갈라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만 좀 짧게 하나 다루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가 사실상 뭐 7월 6일 날로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친박계의 주장인데요. 근데 이제 7월 6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이 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날입니다. 자, 지금 야당은 당연히 참석해서 다시 한번 이 표결을 해갖고 찬성해서 확정하자는 주장이고, 새누리당이 문제예요. 새누리당이 표결 참석 자체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폐기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새누리당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없죠. 그거는 새누리당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고박성을 질문을 잘 하셨는데 왜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211명이 찬성해서 그 개정안을 통과시켜갖고 정부에 넘긴 거 아닙니까? 그 네. 211명 중에는 압도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있고 그 새누리당 의원 중에 상당수는 친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후야 여하간에 예. 그 당시는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했든지 어떠든지 간에 그 법안을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네. 그거는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대통령 일이고 권한이고, 예. 나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주장해 온 그랬습니다. 사람인데 예.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7월 6일 이전에 새누리당이 네. 제대로 정신을 차린 정당 같으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수설은 저처럼 이걸 위헌이라고 위헌성이 보지만 있다. 아직도 완강한 소수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미나라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전부 헌법학자는 아니니까 새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킬 때 하고 이게 입장을 바꾸는 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네. 표결에 참가해가지고 국회의 의사로 그것을 결론을 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 다시 가결이 되면 대통령께 다시 보내가지고 그때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냥 확정- 대법원이나 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이걸 결판을 내면 그건 이거대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될 일인데 네. 여기에 이게 이제 다른 요소가 끼어가지고 이게 정쟁이 되어버렸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할 일은 지금이라도 세미나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의사표명을 본회의에서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불호령에 있다고 해가지고 애꾸나 싶어가지고 이걸 폐기 처분하고 하는 이거는 네. 이 이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아주 국회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예.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예, 그래요. 예, 정직하지도 못하고 당당하지도 못하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 차원에서 이 표결 불참이라고 난상 하는- 토론을 해가지고 그걸 그야말로 당론으로 결정하든지 그러니까 자율권 행사케 하든지 해서 예. 표결에 참가해서 네. 국회의사로 결정해가지고 그 결과를 존중해서 따르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야권 쪽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뭐 당내 인선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뭐 두 번째 밤 10시에 긴급 회동을 다시 해서 뭐 얘기가 잘 됐다고 일단 그럽니다. 근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됐냐? 지금 저 문재인 대표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나갔거든요.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갈등이 해소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전히 내연한다. 이제 더 크게 터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죠. 계속 저렇게 갈 겁니다. 계속 저렇게 가고 이제 신당론도 나오고 하니까 예. 신당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데 문제의 근본은 계속 저런 싸움을 해도 이 야권의 전통적
지지표 파이는 일정하게 항상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이 야당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전통적 지지자, 네, 네. 이게 결국 전라도가 핵심이죠. 지지자들이 저 하는 꼴을 보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네, 네. 해서 그럼 다음 선거에 이게 새누리당을 지지합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 반대 예. 현상일 때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새정치연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딱 갈려 있어. 차라리 무소속을 지지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가지고 예. 저게 끝없는 이렇게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데 네.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이 거부 사태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게 이 새정치연합인데 네. 이럴 때 뭘 혁신도 제대로 하고 하면 지지도 푹 올라갈 텐데 안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못 말릴 사람들이다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이 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양당 모두 말이죠. 자기들이 죽지 않을 정도의 고정 지지층을 늘 갖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막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 고정 지지층도 어디로 가버려야 되는데 안 가죠. 그래야 정말 이 안 가죠. 위기를 느끼고 뭔가를 쇄신할 텐데 안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네.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이래도 전부 소멸해 버리고 바보돼 버리고 예. 이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은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나라다. 네, 네. 이 나라의 주인은 정당으로 따지면 두 정당이고 네. 그 이걸 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새정치연합 전북 도당이 도민 5천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이걸 이제 유성엽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게 당 내부 조사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새정치연합이 실체도 없는 호남 중심 신당의 그 지지율이 뒤처졌다. 그러니까 아직 신당이 뜨지도 않았는데 신당이 뜬다면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새정치연합 지지보다 더 많은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론과 이 어떤 민심의 흐름이라면 진짜 고정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거나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냐. 어디로 옮겨갑니까? 또 다른 야당이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예. 여론조사에 우리는 새정치연합에 실망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그건 아닌데. 있어. 그게 아니니까 아닌데. 안 옮겨가니까 그건 그대로 있어가지고 글로- 거기서 소용돌이에 있어가지고 두 개가 되든지 세 개 되든지 갈라졌다가도 또 하나가 되고 말지. 천정배 신당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그게 다시는 야권으로 다시 또 모아진다. 물론 청전배 신당의 천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역구를 가져가지고 진짜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네. 중간에 선 개혁 정당을 만들겠다 이러면 그게 혹시 모르겠으나 네. 지금 광주의 지역구를 가지고 신당 만들겠다 하면 이 전통적 지지 기반의 정당의 헤게모니 잡겠다 예. 소리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도 사실 새정치 깃발을 들고 막 하다가 양당 가운데 끼어갖고서 그냥 그 지금 20년째 이렇게 부상병이 되어 버렸죠. 그러네요. 지금 신당 얘기하는 천정배 의원이나 이 신당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변호사님한테 와서 좀 한 수 배우셔야 돼요. 아이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예. 아니 실패한 경험이 내가 중요하잖아요. 뭐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왜냐 이게 예. 민심이 아주 이렇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이걸 누가 깹니까 이거. 예. 그래도 한 이게 말씀 하시면 이제 계기가 와야 되겠는데 이거 누가 신당 쪽에 깨느냐, 대해서 이게. 한 말씀 그래도 하신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글쎄 조언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지금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예. 당선됐다 하면 예. 모르겠어요. 조금 양상이 다른데. 그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건 뭐 그냥 이쪽 새정치연합 고정적 지지층, 고정적 지지층은 결국 호남표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전국 인구의 3분의 1 전라도, 3분의 1 경상도, 네. 중간 3분의 1 아닙니까? 네. 이걸 선거 때 어떻게 중간표를 갖고 가냐 이 싸움인데 이 고정 지지표는 변동이 없어요. 전북 여론조사 5천 명인가 한 것 중에 우리는 여기 실망했으니까 차라리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 이러면 그 굉장한 변화지. 그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